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7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7도, 포항과 경주 영덕 8도 선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포항에서는 특히 활동량이 많은 10대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항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에 접어들면서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포항 지역 확진자도 사흘 연속 300명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157.6명으로 전주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설 연휴 닷새 동안 포항의 확진자는 모두 6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타 지역 거주자가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대학생 등 귀성객이 다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월 첫째 주 56명이던 10대 확진자 수가 1월 마지막 주에는 24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10대들은 접종률이 낮은 데다 고령층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 오미크론 확산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들은 지가 아픈 게 너무 경하니까 무증상으로 건강하단 말이다. 어른들 같으면 아파가지고 기침이라도 하면은 자기 스스로 출근도 안 하겠지만은 애들 이 병 자체가 너무 이제 애들은 경증으로 지나가니까. 포항시는 남북구보건소와 종합운동장,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또 좋은 설림병원과 시티병원, 채운병원 세 곳에서도 추가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신속 항원 검사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병원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올 들어 1,539명이 확진돼 경주시 전체 확진자의 46%가 불과 2달 만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4일 134명, 5일 204명, 6일 168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도 184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운동장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동국대 경주병원, 한빛안동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반대 대책위를 방문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장기면 발전을 위한 공동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민관군 협의체에서는 주민 요구안을 토대로 대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장기면 수성사격장의 소음 피해와 관련해 사격장 훈련 시행과 주민 이주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경영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경영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포스코 홀딩스 출범을 앞두고 미래 신사업 발굴, 사업과 투자 관리 등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당합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포스코 내 경영 전략팀과 친환경 미래 소재팀, 미래기술연구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에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 상정에 국민의힘 경북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신공항 등 현안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선 가운데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소위는 통상 위원 전원 합의로 법안을 채택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안동 예천 지역구 김형동 의원이 반대한 겁니다. 이어 오후에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김형동 의원과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는 참석 의원 대부분이 군위군 대구 편입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오는 9일 경북 지역 의원들만 따로 모여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그날 경북 의원님들만 모여서 의사가 아마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 이후의 방향에 관해서는 아마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소위 통과가 되면 이후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법안 통과가 혼선을 겪자 군위군 의회와 민간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을 포함해 지역 정치권이 약속한 공동 합의문을 근거로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로 유치 신청한 것이라며 대구 편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공항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동 의원이 당시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개인 입장문까지 냈던 터라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서 서울 당사와 김영동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의 행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 공약과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안동 방문 당시 SNS에 대구 경북 지역 공약 첫 번째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조기 건설해 글로벌 공항 경제권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뢰의 정치가 무너지는데 대구 경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과연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믿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나? 군위군 대구 편입이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되고 신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도정 질문에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회가 맞섰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월성 1호기에서 20년 동안 방사능이 유출됐지만 경북 도민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도정 질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경북도의 대응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월성 원전을 포함해 경북 지역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포화율이 97.6%에 달하지만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에너지 정책에서 전부 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도지사는 탈원전으로 경북이 28조 원에 웃도는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필요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전 폐기물 대책은 경상북도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건 언젠가는 기술이 개발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경북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와 같은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은 소홀히 하면서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학교를 없앤 만큼 교부금을 주는데 경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57개교를 통폐합해 2천여억 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죽이가며 학생들이 학습금을 치며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통폐합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작은 학교 만들기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는 오히려 사회성 등을 교육하기가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의 면 단위 통폐합 권고 기준이 60명 이하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대폭 완화해서 전교생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권장을 해서 이외에도 독도와 울릉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경북도의회 임시회는 다음 주 14일까지 올해 업무를 보고받고 민생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어제부터 오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등 14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집니다. 오는 11일에는 포항시 남북구청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100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대상 학교는 매월 급식소를 비롯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 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최근 5년 새 310만 5천 원에서 365만 3천 원으로 17.6% 인상된 데 그친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36만 3천 원에서 50만 7천 원으로 39.4% 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이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라며 물가에 따라 과표 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7도, 포항과 경주 영덕 8도 선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